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송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한탄한 김광규 씨. 예. 이분 탤런트죠. 예, 탤런트. 송도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 그래서 최근 시세는 평당 2,333만 원에 샀다.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얘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샀나 이런 내용은 아마도 작년에 제일 높은 값으로 사지 않았을까. 자기는 금매라 생각하고 너무 불안하고 이것저것. 하여튼 사람들이 돈 조금 있으면 뭐가 이렇게 불안해. 분명히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6억짜리 집을 12억에 따블을 주고 사다 보면은 당장 12억을 현찰로 내는 그런 거는 쉽지는 않지요. 아무리 뭐 탤런트라 하더라도 제가 연예인 주머니들은 뭐 전지현이 아닌 이상은 뻔히 알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고정금리 30년으로 받으셨나? 그러면 조금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변동금리로 하셨으면 큰일 났어. 김광규님, 집이 없으면 살짝 전세 살면서 참지를 못해. 돈이 한 뭐 5억, 6억 있으면 참지를 못해, 사람들이. 참지를.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참지를 못했는데 어렸을 적에는 시장이 워낙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돼봤자 이제 조금씩 올랐죠.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뭐 전지현 씨나 이병헌 씨가 높은 값으로 건물을 사는데 저는 그거를 20억에 사서 높은 값으로 다 팔죠. 아유, 그렇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높은 값으로 못 살 것 같아요.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예, 그랬어요. 저도 뭐 여기 강남에 있었죠. 뭐 연립 빌라 8채 이런 거 다 있어봤자 20억이었어요. 200평. 아유, 뭐 하나 이렇게 짓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막 300억, 400억씩 주면 나 저거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개똥같이 나와. 아니 비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정도 되게 집을 샀으면, 건물을 샀으면, 물론 혼자 안 샀지만은 인감이 그래도 막 5%, 6% 떨어져야지. 개뿔 무슨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이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김광규 씨 일단 집 산 거는 축하드려요. 네. 집은 한 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뭐, 잘 산다는 거는 이제 잘 산다는 걸 집을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팔아서 6억에 산 사람 분들처럼 10억에 팔아서 4억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그거는 본인의 운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잘해서 집을 사라. 저는 이런 공부를 얘기하는 거지. 송도 계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 예. 다시 들어가는 분들, 6억, 5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12억, 13억에 빨리 다 팔고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네. 또 사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투자가로서의 근성으로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무슨 송도를 뭐 욕할 게 뭐 있습니까? 송도의 송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예. 저는 그쪽에 투자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살기 좋고 물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높이 집을 살 사람들은 조심해라.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명이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 제가 좀 얼굴이 잘 나오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송도 계신 분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 생각은 그럴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누구죠 이 사람? 김헌동? 왜 안 쳤어? 부동산 SH 사장이 됐지요. 문정권을 그렇게 많이 까더니 이 사람 한 자리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되자마자 이제 이 사람이 SH 사장이 됐더군요. 당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큰일 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못한 건 아닙니다. 반가 분양, 시세 차익, 입주자 목 늘린다.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서울시와 SH공사가 땅은 공공이 보유를 하고 서울시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맨하탄으로 얘기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이렇게 있는 곳 있죠.
이런 곳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가 베러리 파크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살았었죠. 거기는 뉴욕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 자, LA로 들어오면 LA는 산타모니카. 여러분들이 딱 얘기하면 산타모니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타모니카가 LA에서 가지고 있는, 산타모니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 뭐냐? 지금 이것처럼 건물만 이제 이렇게 짓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팔아서 우리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방법은 미국과 공산주의하고는 틀립니다. 네, 아무리 시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세금이 땅 세금입니다. 땅. 이게 코압이나 모빌홈 같은 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100만 불짜리 집이 미국도 30만 불, 40만 불밖에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땅은 시 거고 건물은 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텍스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산타모니카 저도 들어가고 싶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오퍼를 몇 번 넣었다가 다 미끄러지긴 했지만 너무 싸게 넣었더니 다 미끄러졌어. 그래서 그렇게 거기 들어가 살고 싶고 렌트도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관리비가 높습니다. 관리비가 여러분 200만 원, 1,500, 1,800불씩 나오고요. 그리고 땅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야 됩니다. 제가 내야 됩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코압들은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코압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런 식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을 통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재산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려서 어떤 큰 자산을 불리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며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그걸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언제 재산을 불려요? 안 그래요? 그 땅도 내 거고 집도 내 거여야지.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코압이나 모빌홈은 거의 1%, 0.0001%가 한두 명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 볼까? 예, 싸니까. 그러나 낼 돈이 많아. 시에 대한 땅값. 그리고 관리비 높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어떤 집은 5,000불까지도 5,000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600만 원을 세금과 관리비로 말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리부, 모빌홈, A급 모빌홈 5,000불에서 6,000불이 다 내줘야 하는 돈입니다. 결국 집을 빌려서 쓰는 건데 단 하나 집값이 높습니다. 집값은 계속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제가 십몇 년 전부터 들여다봤던 모빌홈과 코압들은 계속 올라서 70만 불짜리가 현재는 150만 불까지도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땅과 집과 모든 게 내 거인 것보다는 현격히 많이 안 올랐다라는 것은 100%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코압이나 모빌홈을 사셔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빠끔입니다. 잘난 척이 아니고 그저께 오퍼 쓴 게 받았습니다. LA의 동생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잘 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주 싸게 잘 샀습니다. 성공입니다. 대성공. 20% 다운해서 쌌는데 렌트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오퍼라는 것은 체크를 주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계약금 뜯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나를 결정을 했고요. 이제 또 그 다음 투자에 대한 거는 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를 계약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저를 또 꿰뚫고 들어와서 어디다 집을 샀나.
이렇게 스토커 같은 나쁜 또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진득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바로 렌트를 놓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벌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이 워낙 텍스가 비싸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외국 애들처럼, 아니면 워런 버핏, 짐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은 투자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타깝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힘들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간을 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씩 손해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부동산은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강남 쪽은 버티는 애들, 캐시가 되게 많습니다. 캐시. 부동산을 팔았거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정부나 뒷근육으로 돈 받는 애들이 다 캐시로 5만 원권으로 집을 이렇게 장만을 하거나 캐시로 집을 사기 때문에 거의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는데 당황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수주에 50억 있으면 그냥 뭐 하나 사면은 그냥 에휴 그래 그냥 뭐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은 아유 집이 그 말도 안 되는 거 빌라 하나에 130억이라는데 내 이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100억이 안 되겠어? 100억에 산 애들은 150억이 안 되겠냐고.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자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썩은 아파트에서 지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짓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뭘 지어도 7, 8년을 거기서 썩어야 됩니다. 아니면 세를 주거나. 그 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50억에 사서 전세가 얼마나 가겠어요? 50억에 사면 전세 얼마? 그리고 1년에 세금은 얼마냐고. 보유세하고 종부세 니네 얼마 낼래? 고마워. 세금 좀 많이 내줘. 어려운 사람들 같이 쓰자. 나도 지금 어려운 사람이야 이제.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또 많이 이렇게 열심히 제 걸 들으시는 분들 보면 아마추어들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내놓은 SH 사장 김훈동의 반값 아파트 그리면서 땅은 이제 서울시에서 뭐 공공임대를 해주고 집만 건물을 줘서 하면은, 여봐요. 건물은 우리나라는 지금 재건축이 뭐야. 7년만 돼도 재건축, 6년만 돼도 재건축하겠다 그러면서 집값을 올려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건물만 득하니 내 주인이라고 하면은 6, 7년, 8년, 10년이 되면 다 낡아 빠진 그 건물은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응? 수익률이 날지 안 날지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은 이제 올해 뭐, 오세훈 이후 다시 이제 시장으로 나오지만은 그때 뭐 끝나거나 아니면 5년 다시 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5년 같이 가겠죠. 월급 많이 받고 좋겠네. 김원동 씨. 어쨌든 좌파에 굉장히 쓴소리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 갔으면 좀 새로운 정책을 끄집어내세요. 예? 그리고 250만 가구 기대해 볼게요. 저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덕동 뭐 이런 데 자꾸 거기는 안 들어가요. 나는 임대는. 뭐 땅은 뭐 나라 거고 건물만 가져가라고? 그건 절대 안 사지. 그런 말로 자꾸 사람들 세뇌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그렇게 가면은 오늘 코앞하고 모비럼 얘기했지만 더 강력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느 정도 아주 없는 사람들은 한 1억 5천, 2억에 집 줄 사람들. 남의 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날 수도 있어.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뭐 행복택이니 뭐니 해가지고 임대로 들어갔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기간을 주든가. 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집값만 싸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공급하는데 일조를 했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굉장히 A급 취급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내가 볼 때 거기에 뭔가가 뒷근육이 구른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혼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가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의 형태 중에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가 오픈해서 뜯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요.